2D 이미지를 보여주는 GDI 렌더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평면 화면에 점을 찍는 포인트와 원형을 그리는 서클을 활용하고 형태를 변형하는 트랜스폼 노드도 함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설명을 먼저 보시고 남은 시간에 각자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2D 평면 이미지를 만들어서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 GDI 렌더러를 공부하겠습니다. GDI 렌더러는 왼쪽 마우스 버튼 두 번 눌러서 나오는 노드 브라우저에서 여러분들이 렌더 REN까지만 타이핑을 해도 렌더러들이 먼저 검출이 되죠. 여기 보시면 렌더러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가운데에 있는 GDI라고 쓰여있는 렌더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렌더러라고 하는 노드와 함께 이 렌더러 창이 별도로 뜨게 되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옮겨놓고 편하실 대로 작업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창이 여러 개가 열려있는 것이 성가시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키보드에 Alt키 누르고 숫자 2번을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태처 윈도우 안에 들어가는 형태로 배치가 됩니다. 그럼 별도의 창이 아니고 태처 윈도우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로 언제든 배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크기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위치를 옮겨보겠습니다. 자, 마킹된 상태에서 가운데를 클릭하면 안되고요. 위쪽에 옅은 회색 상단 바를 잡고 움직이시면 렌더러 노드를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GDI 렌더러는 2D 방식의 평면 이미지를 화면에 표출해주는 렌더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서 표출해 줄까요?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것, 화면에 점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GDI 렌더러이기 때문에 점을 찍는 것도 GDI, 점, 포인트 노드가 필요합니다. 왼쪽 마우스 버튼 두 번 눌러서 나오는 노드 브라우저에서 여러분들 포인트 입력을 해주면 POI까지만 타이핑을 해도 포인트에 관련된 노드들이 쭉 나열이 되죠. 여기에 가운데에 포인트 GDI 선택을 해줍니다. 이것은 GDI 렌더러의 화면에 점을 찍어주는 노드입니다. 인풋은 하나, 둘, 셋, 넷 보이지 않는 인풋까지 하면 5개가 해도 포인트에 관련된 노드들이 쭉 나열이 되죠. 여기에 가운데에 포인트 GDI 선택을 해줍니다. 이것은 GDI 렌더러의 화면에 점을 찍어주는 노드입니다. 인풋은 하나, 둘, 셋, 넷 보이지 않는 인풋까지 하면 5개가 있습니다. 자, 이 포인트 노드를 렌더러에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이 렌더러 창은 굉장히 여러 개의 인풋, 아웃풋 핀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점 하나를 찍어서 화면에 표출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인풋으로 포인트와 렌더러를 연결해줍니다. 자, 어때요? 화면에 점이 하나 찍혔네요. 하얀색의 작은 십자가 점입니다. 이 점의 속성은 포인트 노드의 인풋 단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의 위치라던가 점의 모양이라던가 점의 색상 이런 것들이 되겠죠. 포인트 노드의 상단 인풋 단자의 인풋 핀에 여러분들이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시면 이것이 무슨 값을 요구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풋 핀은 X 가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인풋 핀은 Y 세로 값이겠죠. 가로 세로 위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풋 핀은 타입이네요. 어떤 종류의 점, 어떤 종류의 포인트인지. 그리고 네 번째 인풋 값은 컬러입니다. 자, 이렇게 X 값에 요구되는 속성이 0.00을 나온 걸 보니까 소수점이 있는 넘버가 들어야겠죠. 그러면 IO 박스 기본 넘버 박스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똑같은 것을 컨트롤 D 복제해서 Y 값에도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컬러, 컬러 IO 박스 기억나시죠?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IO 박스를 노드 인풋을 연결할 때는 이것이 적합한 연결할 수 있는 종류인지에 따라서 핀이 이렇게 불룩 나오면서 유도를 해줍니다. 만약에 엉뚱하게 타입으로 컬러를 연결하고 싶다고 하면은 연결할 수가 없어요. 연결이 안 돼요. 핀이 안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에 연결이 가능한지 이 핀의 모양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타입은 플러스라고 글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IO 박스를 연결해 줘야 될까요? 여러 종류의 타입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IO 박스 아래쪽에 있는 이뉴머레이션입니다. 종류는 이 핀의 모양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타입은 플러스라고 글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IO 박스를 연결해 줘야 될까요? 여러 종류의 타입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IO 박스 아래쪽에 있는 이뉴머레이션입니다. 종류는 우리가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nil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이뉴머레이션 IO 박스를 세 번째 타입으로 연결을 해주면 빨간색이 되죠. 이 빨간색인 상태 아무것도 제대로 선택된 게 없다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인트가 무엇인지 지정한 게 없죠. 그렇지만 V4 환경은 이렇게 지정한 것이 없는 연결에서도 어느 것이 적합한지 미리 만들어서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IO 박스 아래쪽에 있는 이뉴머레이션입니다. 종류는 우리가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nil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이뉴머레이션 IO 박스를 세 번째 타입으로 연결을 해주면 빨간색이 되죠. 이 빨간색인 상태 아무것도 제대로 선택된 게 없다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인트가 무엇인지 지정한 게 없죠. 그렇지만 V4 환경은 이렇게 지정한 것이 없는 연결에서도 어느 것이 적합한지 미리 만들어서 자동으로 넣어줍니다. 지금은 1이라고 값이 무효하다고 되어 있지만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이뉴머레이션 박스 한번 클릭해 주시면 여러 가지 리스트가 자동으로 떠요. 점에 대한 종류마죠. 서클 점, 작은 동그라미 점입니다. 노트, 가운데가 막혀있는 작은 점이죠. 아까 보셨던 플러스, 에스터리스크, 별표, 크로스, X자로 된 십자가 표입니다. 마지막에 픽셀, 정말 픽셀 하나입니다. 시각적으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노트 또는 서클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합한 IO 박스들을 포인트, 노드에 연결해 주었습니다. 나열된 IO 박스는 컨트롤 L 키 눌러서 여기를 정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 줄로 정렬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컬러 IO 박스와 이뉴머레이션 박스가 너무 커서 서로 겹쳐서 중첩돼서 좀 불편하네요. 이럴 경우에는 위아래로 위치를 조정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IO 박스, 노드 박스들 정렬하는 것 조금은 귀찮아도 처음부터 습관을 들여주셔야겠죠. 그래야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잡한 프로그램이 되었을 때 서로 헷갈리지 않고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자신이 만든 패치 프로그램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GDI 렌더러에서 포인트, 노드를 연결을 해서 화면에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점 색깔은 컬러 IO 박스 기본 설정되어 있는 형광, 연두색이네요. 형광이어서 눈부시니까 밝기를 좀 낮춰주고요. 컬러도 연두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컬러 IO 박스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아래 위로 내리면 밝기 값, V 값이 변화하고요. 좌우로 움직이면 휴 값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색상으로 여러분들이 점을 찍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섀도우를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가운데 세츄에이션 값인데요. 이 십자 방향으로는 세츄에이션에 해당하는 방향이 없네요. 그럴 때는 키보드에 컨트롤 키 누르고 위아래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컨트롤 마우스 우측 버튼 상하 움직임이 컬러 IO 박스의 세츄레이션, 즉 섀도우 값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색상의 점을 만들어서 GDI 렌더러의 가운데에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점 말고 다른 것도 좀 GDI 렌더러에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점이 여러 개이거나 또는 커다란 동그라미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추가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추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쓰는 방법은 그룹이라고 하는 모드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일단 포인트 연결을 끊어내고요. 이번에는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 동그라미니까 서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노드 브라우저에 CIR까지 입력을 하면은 서클이 뜨죠. 여기에 두 번째 서클 GDI. 이것이 GDI 렌더러이기 때문에 역시 형태를 만드는 도형 노드도 GDI 노드를 쓰셔야 됩니다. GDI 서클 노드를 화면에 배치를 했고요. 역시 이것을 한번 GDI 렌더러의 첫 번째 인풋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얀색의 동그라미가 떴네요. 자, 이 서클 GDI 노드도 인풋이 X, Y, R 컬러 위에 포인트하고 거의 유사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서클에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R 값은 레디우스 값인데요. 이것을 그렇죠. 이뉴머레이션으로 연결을 못하고요. 역시 그냥 넘어가 렌더러 창에 꽉 차게 됩니다. 100% 뜻하는 것을 그렇죠. 이뉴머레이션으로 연결을 못하고요. 역시 그냥 넘어박스 연결을 하겠습니다. 펜 컬러 아까 같은 색으로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화면에서 서클이 사라졌죠.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R 값이 0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R 값을 증가시키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값이 1이 되면은 렌더러 창에 꽉 차게 됩니다. 100% 뜻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서클을 만들어서 화면에 원을 그려봤습니다. 아까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R 값이 0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R 값을 증가시키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값이 1이 되면은 렌더러 창에 꽉 차게 됩니다. 100% 뜻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서클을 만들어서 화면에 원을 그려봤습니다. 아까 포인트와 유사한 방법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죠. 자, 그런데 이 둘을 같이 화면에 표시하고자 한다면 포인트에 아웃풋의 선을 끌어서 GDI 렌더러 1번 핀으로 가져가면은 1번 인풋 핀 가져가면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점은 연결할 수 있지만 서클이 끊어지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GDI 렌더러는 한 번에 하나의 스트림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둘을 같이
연결하고자 한다면 이 경우에는 그룹이라고 하는 렌더러가 필요한 겁니다. 둘을 그룹으로 묶어서 한 번에 연결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되겠죠. 노드 브라우저에 그룹 GRO 까지 입력을 하면은 그룹 리스트들이 좀 뜨는데요. 역시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은 GDI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가운데 GDI 이름 붙어 있는 그룹 노드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 그룹 노드는 인풋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레이어입니다. 자, 첫 번째 레이어는 포인트를 연결해 주고요. 두 번째로는 서클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자, 화면을 다시 또 정리해 주고요. 자, 이 그룹에서 아웃풋에서 선을 뽑아서 GDI 렌더러의 인풋으로 가져가세요. 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룹 노드를 통해서 두 개의 서로 다른 GDI 도형 노드를 하나로 묶어서 GDI 렌더러로 보내주게 된 거죠. 이제는 동그라미와 점이 포인트가 같이 표시가 됩니다. 네, 서로 알아보기 힘드니까 색상을 좀 바꿔보고요. 네. 그리고 각자의 수치를 이용해서 움직여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 X, 인풋 X 값은 좌우의 위치, 즉 가로의 위치에 변하고요. 인풋 두 번째 Y 값은 상하의 위치, 세로의 위치에 변합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어긋나네요.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싶을 때, 즉 가운데 00으로 돌리고 싶을 때는 노머박스의 마우스 왼쪽 버튼 두 번 눌러서 파란색으로 마킹됐을 때 0 하고 타이핑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노머박스의 마우스 왼쪽 버튼 두 번 클릭해서 파란색으로 수치가 마킹됐을 때 키보드에 지정값 넣어서 입력해서 원래값을 찾아줬습니다. 자, 이렇게 GDI 렌더러는 화면에 평면 이미지, 평면 도형을 그려서 표출해주는 렌더러입니다. 자, 이 렌더러에 또 여러 가지의 인풋 핀들, 아웃풋 핀들이 있죠. 이것에 관해서 또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풋 핀으로는 우리가 GDI 도형, 그룹 이렇게 화면에 그릴 수 있는 노드들, 레이어라고 하는 여기서는 그 레이어를 묶어서 전달을 해줬고요. 나머지의 인풋 핀들은 일종의 옵션입니다. 일종의 설정값인 거죠. 첫 번째 인풋 핀으로는 클리어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설정에서 1 또는 0으로 되어 있으면 소수점이 없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거는 일종의 스위치 기능입니다. 켜고 끄고, 즉 0, 1 두 가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자, IO 박스들 중에 0, 1 스위치 기능하는 거 어떤 IO 박스였죠? 기억나시나요? 네, 두 번째 토글이었죠. 네, 이 토글 IO 박스가 스위치 기능을 해줍니다. 자, 두 번째 클리어 인풋 핀으로 토글을 연결을 하고 마우스 우측 버튼으로 이 토글 스위치를 켜고 끄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화면에는 아무 반응이 없죠. 여기에서 이 클리어라고 하는 거는 화면을 리프레시 할 거냐 안 할 거냐입니다. 자, 현재 클리어 값 0으로 되어 설정했습니다. 스위치를 껐어요. 화면을 리프레시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이 설정에서 여러분들이 서클의 X 값을 움직여 볼게요. 어때요? 네, 선들이 자취를 넘기면서 표시가 되었죠. 즉, 한 번에 하나의 수치값, 변수들, 하나의 명령들에 따라서 화면을 리프레시한다. 렌더를 리프레시한다. 이것을 꺼는 거예요. 만약에 클리어를 켜두게 되면요, 계속 리프레시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선명한 선으로 남습니다. 아시겠죠? 클리어를 꺼놓고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화면에 이렇게 연속되는 선으로 그 자취를 넘겨요. 이런 것을 이용해서 또 재밌는 그래픽 작품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렌더러 창의 클리어는 1, 켜져 있는 상태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화면이 복잡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 설정, 컬러 설정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것을 꺼놓고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자, GDI 렌더러 창의 두 번째 백그라운드 값입니다. 백그라운드는 보니까 컬러라고 되어 있고요. RGB, 알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컬러 IO 박스를 연결할 수 있겠네요. 연결을 해주니까 컬러 IO 박스의 기본 값인 형광 연두색으로 색상이 만들어졌어요. 너무 밝아서 눈이 보시니까 V 값을 0으로 바꿔서 다시 블랙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백 버퍼, 폭과 높이, 풀스크린, 쇼 커서, 이네이블드, 뷰포트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것들의 옵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은 풀스크린하고 마지막에 뷰포트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 정도가 되겠는데요. 사실 뷰포트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자주 쓰진 않습니다만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설명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도형을 그려주는 GDI 계열의 노드들은 각자 자신의 위치를 지정해서 표시하는 인풋 값들, 설정 값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려진 그림 전체를 움직이고 싶다, 통일해서 이럴 때는 우리가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모드를 쓰게 됩니다. 트랜스폼 노드는 사용 빈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트랜스 정도까지만 타이핑 하시면은 트랜스폼 관련된 노드들이 뜨는데 여기서 트랜스폼 우리는 GDI 방식이니까 2D죠. 3D가 아니죠. 자, 트랜스폼 노드는 굉장히 많은 인풋, 즉 설정 값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뷰포트, 즉 렌더러 자체에 어떻게 보여주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트랜슬레이트 값을 한번 지정을 해보기로 할게요. 트랜슬레이트 XY, 즉 두 번째, 세 번째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폼 2D 노드를 GDI 렌더러 노드의 맨 오른쪽 인풋 값으로 연결했어요. 기본 값은 지금 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뷰포트 좌표 값이 그냥 가운데인 겁니다. 자, 트랜슬레이트 X 값을 조정하시면 전체가 다 우측으로 움직여요. 네, 오른쪽으로 쏠리게 만들어라는 뜻이죠. 트랜슬레이트 Y 값을 조정하면 전체가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네, 아시겠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렌더러 창의 좌표라고 하는 것은 정가운데가 0, 0인 겁니다. 정가운데 점이 0인 거고요. X 값이 마이너스로 가면은 화면의 좌측 부분 이렇게 되는 거고요. X 값이 플러스 양수로 가면은 화면의 우측 부분을 뜻합니다. 0으로부터 수치가 증가하면은 Y 값은 화면의 상단을 향하게 되고요. 0보다 수치가 작아지게 되면 음수가 되면은 화면에 위치된 것은 아래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0, 0, X값 0, Y값 0이 이 GDI 렌더 또는 다른 렌더러들의 정가운데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폼의 스케일 SY가 있네요. 스케일은 등 비율로 증가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넘어 박스를 두 군데의 인풋으로 같이 연결해 주겠습니다. 화면에 큰 동그라미가 사라졌죠? 왜 그럴까요? 스케일 값이 0으로 지금 기본 수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수치를 증가시켜주면 점점 커지네요. 수치가 감소돼서 0이 되면 화면에서 사라지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GDI 렌더러와 GDI 렌더러를 통해서 화면에 도형을 그려서 보여주는 포인트, 서클 두 개의 노드를 함께 보셨고요. 그리고 두 개를 동시에 그려줄 때 필요한 그룹이라고 하는 GDI 노드를 연결하는 것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렌더러 창의 속성을 바꾸는 방법,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트랜스폼 2D 노드를 이용해서 좌우, 상하, 그리고 평면적인 크기를 변경하는 방법을 함께 공부하셨습니다.